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아주 이렇게 또 서울의 중심부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이 좋은 자리에 우리 공화당 이렇게 또 동지들과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의 148주년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당의 우리 대표이신 그 조원진 당대표께서 저를 이렇게 우정으로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아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남광규 교수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고 또 이어서 합창단과 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동과 뜨거운 아주 피가 끓는 이러한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 깊이 솟아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이북에 있는 동포들과 이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같은 국민들입니다. 일제 이 일본 그 침략자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또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갔을 때 북한에는 봉업지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한에는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또 농사 지은 것을 전부 일제가 수탈해 갔기 때문에 모두들 굶주리고 그야말로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을 비교하면은 북한은 비교적 잘 사는 지역이고 남한은 거지같이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종합적인 국력으로 세계 6대 강국이 되었고 그 잘 살던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바닥 중에 바닥에 서 있고 그야말로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이 노예와 같이 거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악질적인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이 그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던 남한에 있던 그야말로 어려운 국민들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국민들이 된 것은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승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짧은 시간에 조금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인을 말할 때 좋은 정치인이냐 나쁜 정치인이냐 물론 연구를 많이 해보면 다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딱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신원서판이 잘 갖추어져 있다.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몸매가 아주 멋있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둘째, 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연설을 아주 잘해요.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을 잘 쓰고 이 논문을 잘 써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은 모두 감동하고 따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판단력이 아주 좋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는 사람이 정치적 지도자가 몸매가 아주 멋있게 잘생기고 그럼 뭐 장군이면 키가 크고 힘이 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하고 그리고 글을 잘 쓰고 그리고
판단력이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판단한다면은 훌륭한 정치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원서판을 가지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뵐 때 대통령 같은 모습이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다 대통령들이 많이 계셨지만, 아니 전 세계에 대통령이 많이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렇게 얼굴이 대통령처럼 생긴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보기만 해도 아주 훌륭한 대통령 같이 보여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을 얼마나 잘했냐. 1898년도에 만민공동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만민공동회의가 열렸어요. 그 자리는 왜 열렸느냐? 지금 조선 대한제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일본 놈들, 러시아 놈들, 중국 놈들이 쳐들어와서 언제 이 나라를 주워먹을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이 이 자리에서 입헌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을 만들고 임금님이 헌법을 지키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 당시 이승만 청년의 그 연설에 감동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방송을 들어보셨겠지만 그 영어로 연설하는 이승만의 연설이 전 세계를 울렸고 그 영향 덕택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도에 감옥에 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이 내일 사형하는 날이에요. 사형당하기 전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낸 심부름꾼이 임금님의 말하자면 그 문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내일 사형 집행인데 오늘 미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나이가 20대 후반의 늙은 청년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2년 동안에 석사가 되고 다시 졸업하고 미국의 최고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나이 많은 청년이 미국에 가서 6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글을 쓰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책에서 뭐라고 정했냐? 일본이 곧 쳐들어온다. 일본이 앞으로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정신 차려라. 그랬을 때,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놈의 일본이 진주만을 쳐들어오냐? 이 주먹만 한 나라가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941년 12월에 이 일본 놈들이 진주만을 폭격해서 수많은 배들이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이 미국 전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도 아주 고전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글을 썼다 하면 베스트셀러, 내용은 세계를 울리는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기어오른다, 일본이 일어난다, 미국이 일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소련이 일어난다, 공산주의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주장했던 분이 또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통일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주의를 먼저 한 다음에 통일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에서 독립운동만 했기 때문에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러시아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로 알았어요. 우리 독립운동했던 많은 애국자들 중에 어쩌면 절반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귀국해가지고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먼저 통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남광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0%가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대로 여론조사 따라갔더라면 바로 여러분들의 현재 처지가 북한에서 지금 굶주리고 시달리고 짓밟히고 있는 북한 동포의 입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다녔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산당을 지금 물리치지 않으면 온 3천만 동포가 공산주의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선 대한민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통일을 하도 그것이 순리가 맞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게 됐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말로 애국심과 철학과 능력과 신원섭판이 갖춘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독재자, 이 사람을 친일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갖은 여러가지 나쁜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지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이북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미국의 루즈벨트조차도 나라가 어려울 때는 사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하기 전에 이미 조병옥 박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 밑에 이기붕 이하 여러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모든 책임을 이승만 박사가 짊어지게 된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눌러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그 요구를 듣고 민주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국민 한 사람 다치지 않고 이제 하와이에 갔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공화당이 오늘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하신 일을 148주를 축하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잘 모실 때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김일성이 아니라 이승만이 우리 대한민국 이 리퍼블릭의 공화국의 진정한 초대 대통령이고 국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14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무리 요청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